노동개혁이 본격화됐다. 노동개혁. 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말이고 단어인데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수십 년간 밀려온 숙제 같은 겁니다.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장 청소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건강 다이어트 같은 거, 건강 단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체내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산소로 이제 몸을 채우는데 그때 맨 마지막까지 그 장에 마치 이 암 부스러기들처럼 붙어 있었던 마지막 그 숙변이라고 하죠. 새까만 이 염소와 똥처럼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비로소 장이 완전히 씻겨져 나간다. 완전히 리셋된다 그러는데 그 숙변 같은 존재. 수십 년간 미뤄져 온 우리 사회의 이 암적 덩어리 같은 것. 이게 바로 민노총 좌파, 주사파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을 그런 식으로 고질적인 암덩어리처럼 붙어서 그 사회의 건강을 갉아먹고 잠식하고 마침내 그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까지 컸던 거가 영국의 탄광노조였습니다. 그 탄광노조를 상대로 해서 아예 개복하고 배를 가르고 그 암덩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했던 게 대처 수상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1년. 1984년 85년 1년 동안 전국을 마비시키겠다고 가장 강성 노조였던 탄광노조가 총파업에 도입한 지 1년 만에 마침내 제거됐습니다. 대처 수상이 정말 개복 수술과 같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 암덩어리들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 후에 영국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제3의 영국 전성기를 맞게 된 거죠. 이 영국병 치유 사례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이 대처의 영국병 치유 방법을 모델로 삼아서 노동개 개혁을 하겠다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개혁의 디자인을 했던 사람은 박세일 정책수석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암덩어리들이 일제히 총파업으로 저항을 했고 이들이 명동성당 정거농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1995년 겨울, 1996년 초. 한국병을 고치겠다. 그것의 핵심이 노동개혁이다. 이게 25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27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김영삼 정부가 져버렸어요. 그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노동법 개정했던 거 다시 무효가 되고 완전히 민노총한테 날개를 달아줘 버린 상태로 김대중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날개 달고 헐헐 날아갔죠. 그 후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민노총이 점점점 기세를 떨쳤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그 민노총을 제대로 개혁하고 수술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상황 노릇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민노총이라는 암덩어리, 종북주사파가 도사리고 있는 민노총이라는 암덩어리를 지금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몸이 버텨내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민노총 이거 그냥 위궤양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은 위암 말기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민노총에 의한 불법이 저지러지고 있습니다. 거의 일상적으로 민노총에 의한 탈법과 편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기업주들도 민노총이 하도 싸납고 위협적이고 끈질기니까 차라리 돈 몇 푼 주고 말자. 전부 타협했습니다. 심지어 이면 계약서까지 다 써줬어요. 세습고용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업주들이 다 민노총한테 굴복하고 협상에 담아줬어요. 단체 협약에 공공연하게 고용세습이 명시되기도 하고 이면협상, 이면계약으로 다 그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갑질은 건설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게 건설주의 건설 현장이 아니고 민노총의 건설 현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직급자들도 그 일거리 하나 따내려고 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이 뜯겨가면서.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입니다. 이 민노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민노총이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입법 권력, 행정 권력에 군림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가 취임 직후에 민노총 불렀어요. 밥 먹자고. 대통령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그때 민노총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가 있던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한상균이를 풀어내라. 한상균이를 풀기 전에는 우리는 밥 못 먹는다. 민노총이 문재인의 밥 먹자는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렸어요. 민노총이.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민노총이었습니다. 회계불투명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0억 이상씩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따박따박 원천징수해서 그 1000억을 어디다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쓰는지, 종북주사파 투쟁 혁명 자금으로 갖다 주는지, 개인들이 전부 다 횡령에 처먹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매년 1000억 이상씩 거뒀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고용세습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을 절망케 하는 정말 근원, 만악의 근원입니다. 20대 후반에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질 좋은 직장, 지속 가능한 직장, 일자리를 찾아서 몇 년씩이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질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대기업 이거 전부 다 고용세습으로 자기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줄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알바 수준으로 인생을 시작하라고 지금 내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는 노동 귀족들의 기득권 밥그릇 때문에. 이런 상태를 그냥 두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민노총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다시 후진국으로, 그 후진국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뒤로 처지는 게 냉혹한 세계 경제입니다. 이런 민노총의 설치는 대한민국에 어느 나라 자본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들어옵니까? 우리나라 기업 누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고 애국심 하나로 언제까지 버텨줍니까? 가기만 하면 법인세 안 받겠다. 아이, 그런 민노총 같은 그런 악질 노조 없다. 기업 활동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준비하고 손짓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민노총의 갑질, 상전, 그것도 상황과 같은 상전으로 모시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주들이,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민노총, 종북 주사파가 도사리고 있는 이 민노총을 지금 즉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민노총 개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첫째는 법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둘째는 관행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법의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해요. 이 모든 노동개혁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청난 수십 년간 밀려온 이 숙병과도 같은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그 대통령의 그 개혁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 국민들의 지지에서 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지 않으시면 윤석열 대통령인들 수십 년 밀려온 이 숙병과 같은 이 암덩어리 민노총, 이걸 무슨 수로 단번에 제거할 수 있겠어요? 개혁의 원천, 개혁의 동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암덩어리에 온몸이 전이 되도록 방치해서 결국은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하느냐. 지금이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민노총 개혁만은 확실하게 하자, 노동개혁만은 확실하게 하자, 이런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사법치주의를 구현하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다. 오늘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